질투가 당신을 잡아먹게 두지 마세요. 질투심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가장 고백하기 싫은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심이나 무심함, 공격성에 대한 비난이 질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이나 사고의 동기가 질투심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질투심 때문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질투심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친구, 가족, 혹은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는 질투와 혐오심으로 각인되기 마련입니다. 개인과 집단, 각종 기관들의 관계는 물론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도 질투심은 존재합니다. 부부간은 물론 동료들 사이, 심지어 마트 계산대 앞에 있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도 질투심이 존재합니다. 좋은 옷이나 장신구로 한껏 멋을 낸 누군가를 보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을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질투심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주관적 비교에 의한 경우와 누군가에게 뒤처졌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못할 때, 자신이 다른 사람만큼 많은 걸 갖지 못할 때 질투심을 느낍니다. 질투심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불만, 열등감, 분노가 뒤섞인 미묘한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질투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자신을 방어합니다. 공격적인 성향이나 인색함, 거만함이나 나태함은 봐줄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질투심은 쉽게 허용하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질투심 많은 사람 취급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음흉하고 교활하며 증오심에 불타오를 뿐 아니라 편협하고 고루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고 시인하는 순간 모멸감마저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질투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질투에 대한 감정을 고백하는 순간 자신의 상당 부분이 노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투심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둘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고 자신이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느낀다는 사실마저 털어놓는 셈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자신도 모르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과 간절히 원하는 부분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선시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직업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높은 지위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예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질투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전혀 다른 것들을 원할 뿐입니다. 결혼 생활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미혼인 친구가 누리는 자유를 부러워하고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붙어있는 연인들이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단순한 육체적 욕구의 충족도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배고플 때 누군가 옆에서 밥을 먹거나 나는 피곤한데 옆에 동료가 활기차게 일하고 있으면 우리는 질투심을 느낍니다. 이처럼 세상에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질투하기 마련입니다. 질투심을 강화하거나 억제 방법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질투심은 우연히 발생했다. 저절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투심은 특정 자극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정 상황이나 물건, 사람, 타인의 행동 방식 등에 의해 자극을 받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요구사항, 사회적 환경 등이 질투심을 발생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다음은 질투심이 촉발되는 경우입니다. 왠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우대받는 것 같을 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2등밖에 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상황을 현실보다 과장해서 해석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나보다 능력이 한참 모자란 것 같은 사람이 경쟁에서 이겼을 때, 행운, 성공, 부와 명예 등이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한다는 과도한 욕구를 지니고 있을 때, 무시를 당하거나 별 볼일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받는 특혜를 나만 못 받는다고 느낄 때, 공동체에서 나만 제대로 소속되어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을 때,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공의 가치는 무시하고 저지른 실수나 약점에 집중할 때 등등 매우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은 자신이 항상 불리한 입장이라는 믿음을 가져서 자긍심이 손상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엄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가치에 대한 문제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이유가 그뿐이라고 축소하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자신과 사람들 사이에서 간극이 벌어지면 억울한 마음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고 포기하거나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질투심에 불타오르던 사람은 이때부터 대상을 차지하려던 노력을 멈춥니다. 대신 상대방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잃게 만들려 합니다. 상대를 쓰러뜨리고 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투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다면 질투심이 자랄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와 상대방이 동등한 위치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에서 남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낄 때 격하게 반응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 가족이나 친척과 관련된 경우도 그렇습니다. 질투심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능력, 지위 그 자체보다 그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지녔을 것이라 짐작되는 감정들과 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 만족감, 여유로움, 자존감의 상승과 같은 감정들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직업, 더 큰 차,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자신보다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는 데서 발생하는 자부심, 행복한 기분, 여유 등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질투의 대상은 그들이 소유한 값비싼 물건, 지위, 능력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지닌 장점 때문에 잘 지내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기분을 느낄 것이라는 추측이 핵심이 됩니다. 물론
이런 추측이 사실과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것이라 추측하며 질투하는 것입니다. 질투심은 공감이나 이해심, 동정심과 같은 동지의식을 차단합니다. 동지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친해지거나 일부러 이해하려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상대와 멀어지면 그를 미워하거나 마음속으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자만심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낫고 아름답고 부유하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질투심과 마찬가지로 자만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역시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 자꾸만 실패해서 내가 누리는 자유를 부러워하고 질투한다면 그의 질투심은 나에겐 청량음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느낌, 자신은 잘했는데 다른 사람은 잘하지 못했다는 기분을 만끽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적게 가진 사람에게 어느 정도 소유했는지를 자꾸만 확인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이 소유했고 우월하다는 사실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거드름 피우는 태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질투심을 자극합니다. 그런 행동의 목적은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데 있습니다. 질투심은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질투를 다스리는 방법 역시 차별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자기는 다른 사람과 동등할 수 없다고 중얼거리며 체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핏대를 세운 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기도 갖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소유해서 행복해지는 대신 그것의 가치를 깎아내려 만족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느낄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비교 없는 질투는 없습니다. 질투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남들과 비교하기만 멈추면 됩니다. 비교는 그만두고 싶다고 원하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행동을 하지 않고 싶다고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심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안정과 방향 설정, 생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인식합니다. 그 외에는 기준을 세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투심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투심을 느끼는 원인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질투심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질투심을 느낀다는 이유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질투심에 끌려다니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다 중요합니다. 모든 감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존재와 발전에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느끼려 하며 그 외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양하게 경험할 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질투심은 자의적 횡포, 부당함, 차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아가 우리를 지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물론 변화를 시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질투심을 억누른 채로 있거나 불타는 질투심을 제어하기 위해 수단을 쓰기보다는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질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며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투의 감정을 인식하고 솔직히 인정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질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자세로 질투를 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드러난 겉모습만 보고 좋다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질투심은 더욱 거세집니다. 질투의 증상이 느껴지면 잠시 생각을 멈춰 보세요. 답답해지는 느낌을 지각하면 최대한 정확히 전체를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체를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상대가 우리 내면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던지지 않게 됩니다. 그의 우월한 점만이 아니라 약한 점도 인지하게 됩니다. 나아가 상대에게 한두 가지 호감도 발견할 수 있는데 상대를 좋아하거나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우월함도 같이 인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상대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심을 터놓고 말할 친구가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질투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질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성급히 도덕적 비난을 하지 않으며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부담도 줄어들고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의 가치관을 정확히 알수록 생각과 사고 유형을 더욱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현실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 측면에만 국한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지금까지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새로운 시각과 결과를 얻습니다. 새로운 시각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 유형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고의 유연성을 습득하고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대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여러 면에서 이익이 됩니다. 자기와의 대화를 잘하면 부정적 판단으로 의기소침해지는 대신 스스로를 북돋아주게 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하며 상냥한 내적 대화를 나누면 긴장감을 덜게 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감과 평안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위한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는 데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우울과 적대감에 찌든 질투심을 동경적인 질투심으로 변화시킬 때 무조건 높이 떠받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매력적인 부분을 자신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가진 것이나 능력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자극했기 때문에 부러워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망이나 갈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투는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의 표시입니다.
질투를 그 자체로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삶의 기쁨을 위한 소중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질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삶에서 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자극합니다. 질투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지나가버려 가능성이 멀어진 것들과 재결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을 실제로 실현한 사람들은 질투심에 희생될 확률이 가장 적습니다. 자기 꿈과 열망 속에 사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공감과 인정을 만끽하는 사람에게는 질투심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것을 추구하며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만족을 느끼는지 알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질투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질투심에 따른 현상들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습니다. 질투심에 휩싸일 일이 있다면 먼저 자신이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행복이 물질적 소유나 지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에 있을까요? 질투의 중요한 원인은 대부분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누구보다 잘나 보여야겠다는 마음은 절대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질투 예방법은 자신이 하는 활동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몰두한 일에서 꿈을 실현하는 사람에게 남과의 비교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서 의미를 찾으며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질투와 불만족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 기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되는 악순환에 갇힌 사람은 행복해지려면 계속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기 삶에서 기쁨을 느끼며 즐기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부를 축적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걷는 길만 보고 내 앞에 길이 주는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즐기지 못합니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난 모습과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질투를 덜 느낍니다. 자신감과 신뢰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능력과 장점을 포함한 모든 면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에 좌우됩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면 자존감도 바뀝니다. 자신만의 평가 기준을 세운다는 뜻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 대신 자신만의 욕구, 소망, 가치를 지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내내 자신과 함께합니다. 자신 이외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자기 속에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보살피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타인의 현재 모습, 능력이나 소유물을 사심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사라지고 내적 평화의 기운이 듭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약점과 화해하고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더 이상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